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에 유출되었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나왔는데요. 프로 11인치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애플 펜슬 2를 지원하고 USB-C 타입 단자로 변경이 되었고 유선 커넥터가 추가되어서 매직 키보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프로 11인치랑 다른 점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개된 스펙을 살펴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국내 가격도 바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가장 저렴한 와이파이 64기가 모델이 77만 9천원입니다. 프로 4세대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102만 9천원으로 25만원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장 용량도 반으로 줄었긴 했지만 프로 모델과 비슷한 폼팩터를 25만원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프로와 가로 세로 치수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께는 살짝 더 두꺼운데요. 프로는 5.9mm인데 에어는 6.1mm로 실제로 보면 거의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무게는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471g 대 458g으로 조금 더 가볍습니다. 에어라는 이름값은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어 4세대는 10.9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는데요. 기기 사이즈는 11인치 프로랑 똑같은데 디스플레이가 더 작다는 것은 베젤이 커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미지를 보면 프로보다 살짝 더 베젤이 두꺼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아진 사이즈만큼 해상도도 살짝 줄었지만 인치당 픽셀 수는 264ppi로 동일합니다. 프로에 있던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11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프로모션 기술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모션 기술은 앞으로도 프로 라인업만의 특징으로 유지가 될 것 같네요. 그 외에 최대 밝기도 600니트에서 500니트로 조금 줄었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서는 화면을 보기가 프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에어는 1200화나서 f1.8 광각 카메라를 싱글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에 탑재된 광각 카메라랑 비슷한 스펙으로 보입니다. 촬영 가능한 동영상 스펙이 동일하고 물론 라이브 포토도 지원을 합니다. 프로에 탑재된 1000화나서 초광각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는 빠졌습니다. 저는 사실 프로를 쓰면서 이 두 렌즈를 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용자로서는 크게 체감되지 않을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뒷면 디자인이 깔끔해져서 보기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에 페이스 아이디용 트루뎁스 카메라가 빠지다 보니까 인물 사진 모드나 애니 모팅과 같은 기능들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면 카메라의 화소는 700만 화소로 프로 모델과 동일해서 같은 화질의 셀카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가 빠지고 새로운 방식의 전원 버튼 통합 터치 아이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갤럭시 탭 S7에도 사용이 된 방식인데요. 전원을 켜면 바로 인증이 되는 방식이라서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페이스 아이디보다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마스크 시대에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에어는 새로운 A14 바이오닉 칩을 달고 나왔습니다. 프로 4세대에 적용된 A12Z랑은 아무래도 넘버링이 2개가 차이 나다 보니까 프로의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해외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프로의 A12Z의 경우 전체적인 성능상으로 A14보다 우세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싱글코어 점수에서는 A14이 더 높았습니다. 5나노 공장이 적용되어서 배터리 효율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애플이 공개한 스펙 자료에서 프로와 에어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같았습니다. 기존 A3세대의 A12보다는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의 A12Z보다는 여전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 못지않게 램도 중요한데요. 프로 4세대는 6기가 램을 장착한 데 비해서 에어는 4기가 램을 장착하고 있어서 멀티태스킹 성능에서는 약점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로의 쿼드 스피커까지는 아니지만 두 개의 스피커를 위아래 탑재를 해서 세로로 놓았을 때 양쪽에서 스테레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에어 모델은 세로 화면 시에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와서 프로 모델과의 큰 차이점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번 4세대에서는 분명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두 대의 스피커가 프로의 쿼드 스피커와 음질 차이가 어떨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모델은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두 가지 색상만 있었는데요.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는 다양한 색상이 추가되어서 에어 3세대에 있던 로즈골드 이외에 그린, 스카이블루 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둘 다 애플 디바이스에서는 새로 생긴 색상인데 은은한 색감이 상당히 이뻐 보입니다. 프로 라인업과는 다르게 좀 더 팬시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역대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애플답게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에어 3세대가 62만 9천원이었는데 4세대는 77만 9천원으로 무려 15만원이 올랐어요. 프로를 포기하고 에어를 사면은 25만원을 아낄 수는 있지만 용량이 64기가로 반토막이 나면서 120Hz 주사위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약간 고민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카메라 및 램, 스피커 다운그레이드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조금 더 투자해서 프로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의 스펙들을 실사용하면서 100%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꼭 사용하는 기능만 필요하고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